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흐름 강한 흐름으로 잘 마무리를 했죠. 이격 줄이기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까지의 목표 지수 3,000포인트요? 아니죠. 5월 달에도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 기아의 흐름 하방정서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있었죠. 거기에 금융지주사의 흐름, 밸류 프로그램의 요인이든 아니면 금리 강세의 요인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인 매수에 힘입어서 KB금융을 필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지주사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넣어가셔야 돼요. 어제도 50분 방송에서 가장 먼저 35분 동안 진행해드린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변동성 긍정적으로 잘 나와줬죠. 또 한미반도체 13조짜리의 변동성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이 두 종목 위주로 그리고 주력 포트폴리오 위주로 좋은 내용들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짤막한 시황입니다. 시장이 어렵다 느끼실 때는 아주 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환율, 채권 그리고 CPI, PPI까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기준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격이 발생돼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 대비 못 움직였다. 그 이격이 발생돼 있다.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요 구간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격이 발생된 겁니다. 디커플링은 아니에요. 방향성이 달라요. 디커플링인 거예요. 결론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정정불안의 흐름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뭐 영수회담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어수선한 부분이 있지만은 충분히 조율 가능한 내용들 거기에 정책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되면서 AI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빅테크들의 그러한 연동성의 영향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의 기준 그리고 달러 강세에 힘입은 원화 약세에 대한 수출주들의 실적 호화로운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반영이 덜 돼 있었죠. 뭐 밸류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다. 시가총액 23%, 시가총액 6%대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비중 30%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기 직전에 지금 이격이 발생돼서 남들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SMC가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 이하 얼마? 200조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200조. 지금 얼마? 1000조. 삼성전자를 2배 넘어졌어요. 2배 수준까지 올라서 삼성전자에. 그렇게 되면서 대만의 시가총액,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격이 발생되었던 부분, 뭐 TSMC가 뭐 점유율이 좋고 다 좋은데 그 부분을 이격을 줄일 수 있는 위치냐 삼성전자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여기는 위탁 생산인 거고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 생산 시장에 뛰어드는 상태고 대만의 지진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이 부분이 또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영향력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싫죠. 당연히 삼성 쪽에서 움직임을 잡아줘야 엔비디아도 긍정적이고 AI 업체들도 긍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죠. 결론은 최근 들어서 ASML이라든가 TSMC에 잠시 두들겨 맞았던 흐름, 거기에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이 이게 뭐예요? 슈퍼컴, SMCI 쪽의 폭락, 그리고 AMD의 또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문제 없다라고 했잖아요. 절대 문제 없다. 이들이 시장을 견인하진 않는다. 이들이 시장을 뒤흔들지 않는다.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지가 않아요. ASML 같은 경우 200조 수준,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8위, 9위를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요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CSMC 같은 경우 변동성 자체가 원래 컸죠. 시가총액 규모 60조. 우리나라로 따지면 작지는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 연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응? AMD도 엔비디아를 봐야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파벳이라든가 또 아마존이라든가 또 메타가 한번 충격을 줬었는데 메타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알파벳의 예전의 일봉 차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MS의 흐름, 전부 지금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나머지 ASML 그리고 SMCI 이런 쪽의 흔들림, AMD의 흔들림,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1위, 4위, 5위, 7위 이런 업체들의 흐름이 아주 휘황찬란하단 말이에요. MS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지금 1위,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2년 이상을 애플에게 시가총액 1위 자를 뺏기고 있었는데 22년 11월에 오픈 AI 쪽에서 챗 GPT의 활성화 부분, 그 부분에 힘입어서 대주주인 MSI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시가총액 1위, 2위는 애플과 사우디의 아람코가 2년 정도는 엎치락뒤치락, 얼마? 2조 달러에서 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AI를 바탕으로 해서 MS의 시가총액이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100% 정도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1위가 100%.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뭐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업체들 대비 규모들이 뭐 다르죠. 지금 알파벳도 뭐 시가총액 2조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시가총액 미국 3위였는데 엔비디아에게 3위 자리를 내줬죠. 어찌됐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전혀 우려감이 없어요. 이런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 결국은 AI에 집중하는 업체들의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반도체 업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랠리가 이들의 못 미치지 않는다. 메타에서 급락이 연출됐을 때 엔비디아 2% 빠졌죠. 반도체 싫어하시는 분들 전부 조종이라고 그랬을 때 윤정도 혼자만 걱정 마십시오. AI 투자 범위를 빅4가 이렇게까지 확산한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기준에서 그 영향의 수혜를 받는 것이 엔비디아 시가총액 3위, 거기에 엔비디아의 영향, TSMC,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거기에 애플도 자체적인 온 디바이스 AI를 자체 구동을 개발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포함되는 게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 오늘 움직였지만은요, 그 흐름 대비 더 탄력을 요즘 받고 있는 게
전력주들입니다. 그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이러한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하락 장악형이 됐을 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꼬리 달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사상 최대치 종가 수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 안착. 어제 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지금 살짝 눌려있지만 상관없어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적 1달러 9센트에서 이번에 5월 말에 나오는 5월 말에 나오는 실적 부분, 5월 22일이죠. 5월 22일 날 나오는 실적 부분이 요거 제가 수정해놨는데 원고 작업하신 분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5달러 56센트 이상으로 60센트, 5달러 60센트로 상향이 돼 있어요. 계속 상향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5배 올라왔어요. 실적이. 5배 올라오고 결론은 주가는 5배 못 올라왔죠. 주가는 지금 한 200% 올라왔나요? 실적은 5배 증가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설 자리가 많다. 거기에 연동돼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주봉, 월봉 전부. 월봉에서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의 월봉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냐고. 이만큼도 올라와 있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 정도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못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본격화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다 말씀하실 때마다 작년 9월 10월에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작년 9월 10월에 글로벌 시장 붕괴 저점 찍고 그때 돌릴 때 저점이 어딘지 몰라서 허덕이고 계실 때 힘드시면 전량 매도해서 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실적주, 외국기관 쌍끌이 매집주에 집중하십시오. 시장 그로부터 20% 반등 나올 때 계좌 수익은 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는 뭐 어마어마하죠. 또 1월 달에 또 충격받아서 힘들 때 아이고 힘들어 하실 때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그러나서 한미반도체 같은 변동성 종목 보십시오. 27% 수익이에요. 계좌는 시장은 10% 움직일 때 계좌는 27%. 마찬가지. 5월 달 기준의 포트폴리오 4월 말에 설정해 드렸어요. 4월 말에는 오히려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삽니까? 이 가격에 삽니까 하실 때 윤정도는 하이닉스 비중 40% 유지에 삼성전자 15%를 넣어요. 거기에 한미반도체도 거기에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게 가상계좌 1억 기준의 비율입니다. 결론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도 갈등을 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근데 4월 말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과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넣는 겁니다. 결론은 시장 1.97 올라올 때 시장보다 소폭 못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수페타시스의 초강세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수익 범위가 포함 안 된 수익 계좌예요. 저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는 이렇게 검증받으면 돼요. 어딜 돌려도 채널 어딜 돌려도 맨날 똑같죠. 소형주 이상한 거 오늘도 뭐 변동 나온 거 변동 나와서 상한가 한 거 다 지나간 거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죠. 뭘 맨날 말씀을 드려. 그냥 이슈 불거져 있으면 한번 흘러가는 내용을 야 대박 나셨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건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1위 또 SK 하이닉스 깜짝 놀랐어.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9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시가총액 4조, 5조짜리, 12조짜리, 5조짜리, 13조짜리 이런 데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범위도 이제는 이 안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하게 극대형주 시가총액 1, 2위, 5, 6위 이런 종목이 올해 들어서의 상승 탄력이 여타 애매모호한 종목보다 월등한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전부 보시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6월 기준에 50조, 그 다음에 12월까지 넉넉 잡아섭니다. 60조 이상. 당연히 하이닉스의 기준은 올해 30조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가는 지금 대비해서 월등히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15%만 올라가도 시장은 얼마? 시장은 10%.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는 1.5에서 3배 오른다 했으니 그럼 시장 지수는 얼마? 3천을 넘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에 맞춰서 누구? MS 시가총액 1위 MS 또 애플도 이제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4위 알파벳, 시가총액 5위 아마존, 시가총액 7위 메타. 이 5개 업체의 AI 서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증설, 증가, 투자 이 부분이 당연히 엔비디아, TSMC 또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까지 거기에 변압기기,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그들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뭐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했잖아요. 다만 밑도 끝도 없이 목표 주가 26만 원입니다. 그냥 혼내줘야 돼. 아무리 증권사 애널리스트여도 젊은 친구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26만 원을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펀더멘탈적으로 뭐 앞으로 수주가 아무리 들어온다 해도 26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25조를 넘겨요.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25조 넘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5위 정도 되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요. 성장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 펀더멘털적으로는 검증을 계속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수급이 몰려지고 업황이 좋을 경우에는 기술적인 변동성이 나와요. 어떻게? 2차 전지주들이 에코프로 BM이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 90조를 넘긴 적이 있어요. 작년 7월 28일 장중 기준에. 결국은 곤두박질 치죠.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런 흐름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현대차, 2위 하이닉스, KB금융 그리고 외국인 외끌이 순매수 1위 삼성전자 그리고 4위 기아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현대차, KB금융 저거 다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한국전력 꽤 눌려 있죠. 얘도 장난 아닌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월봉 차트 보시면 5.71%.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주주와 외국인을 합치면 삼성전자의 지분 89%가 대주주와 외국인입니다. 거기에 기관 지분 합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맨날 동학개미 운운하고 있냐 이거야. 지금의 흐름에서 당연히 뻗어 올라갈 수 있다. 돌파계 목표 주가 1차적으로 9만 원이지만은 매집 10만 5천 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15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 이거 언제? 올해 기준으로. 언제? 2024년 기준. 15만 원까지의 목표. 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야만 이렇게 올라가야만 시장의 지수가 4,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4,000포인트. 지금 대비해서 4,000포인트 50%뿐이 안 돼요. 지난 2020년 11월, 12월, 21년 1월 달까지 시장은 얼마? 40%대 폭등이 나옵니다. 그때 삼성전자 75% 올랐어요. 지금의 기준은 그때보다도 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미 16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가락질 하지 말고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종목의 주력을 채워놓고 이 변동성의 크기 범위를 기대하자. 목표 주가 30만 원. 언제 기준에? 24년 기준에. 내년엔 더 가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 범위에 대한 수급 범위에 대한 이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밖에 현대차의 기준이라든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죠. 현대차의 기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도 정책주로서의 기준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시고 그리고 한국전력의 기준 전기요금 올렸을 때 2만 원에서 6만 원 한 방에 그냥 흑자 전환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아까 몇이었어요. 올해만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많은 쌍끌이 순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순매수할 때 올라가고 밀려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KB금융입니다. 1월 달 첫 거래일에 KB금융 보여드릴 때가 6만 1,300원이에요. 목표 주가 7만 원 1차적으로 1차 7만 원 잡아놨을 때 다들 웃으셨죠?
이런 무거운 애가 어떻게 갑니까?라고.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 시기 또 고금리 시기에는 항상 뭘 봐야 된다? 금융지주사를 놓고 봐야 된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융지주사는 무너진다. 다시금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놓고 봐야 돼.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 시대에 맞게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보다 더 많이 매집이 돼 있죠. 기타 법인의 물량까지 포함해서의 매집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주주의 지분이 대략적으로 23%예요. 거기에 외국인 지분, 중복 지분 빼고 나면은 70% 수준입니다. 얼마? 93%가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에요. 기관 지분 빼고 나면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 이 정도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 작년 7월 대비해서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오죠. 올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밸류 프로그램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요 박스가 금리를 인상한 시기입니다. 예? 미리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멈춰 있다가 고금리 시대에 맞는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당장 9일 장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 9조짜리, 시가총액 13조 7천억짜리에서 수익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소형주 이상한 거 잡주 가지고 상한가여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상한가 풀려서 하한가 가는 그런 종목에서 수익 내실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무슨 돛대기 시장이야? 도박장입니까? 나는 정부가 금융정책 제일 못하고 있는 게 공매도 금지하고 신규 상장주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 거래대금 형성시켜서 세수를 얻기 위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무슨 뭐 도박장으로 몰아놓는 것도 아니고 하루의 변동률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오늘 뭐 HD 현대마린 좋게 종가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데 대부분의 종목은 어떻게 돼요? 장 막판에 곤두박질 치죠. 그런 정책을 왜 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결론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윤정도 38년 된 증권카드 그리고 수익률 대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 7,681%의 수익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기록은 누구도 깨지 못해요. 7번 우승한 파생과 증권을 모두 우승한 지금쯤 프로필하면 확 나오겠죠. 얘기 안 해도 그냥 항상 나오겠지. 예. 그렇게 해서 1000포인트 시대에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LX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는 유일하게 윤정도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게 2005년도에. 그러나서는 모든 증권사 모든 대학에서 초청 강의 특히 이제 증권사는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초청 강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사분기에 윤정도의 노하우를 심어서 종목 검색기를 하나 만들자. 우리나라에 수천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 결론은 이것 이상의 수십 가지 패턴을 넣어서 검색기를 만들었더니 엔캔 같은 종목군들도 얼마에? 9만 원대부터 포착이 되죠. 40만 원 갑니다. 하이닉스가 포착이 돼요. 여기서. 하이닉스가 얼마에? 13만 3천 원, 10만 원대부터 포착이 되죠. 그게 얼마 갑니까? 19만 1천 원. 그게 언제? 1월 18일입니다. 저런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에 불기둥 AI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여기가 뭐가 떠요? 현재가 이렇게 뜨잖아. 뭐 관심 종목 뜨잖아. 윤정도 거는요. 불기둥 AI 또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포트폴리오 구성, 장 중에 강력한 세력주, 세력 매집주, 자동 매매, 스마트 매매, 자동 매도의 기능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탑재해 놓고 종목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주세요. 종목 좀 줘봐. 종목 좀 보여줘. 그랬더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불기둥 AI를 클릭했더니 삼성전자입니다. 75,300원. 하하 참나. 하이닉스입니다. 13만 3,800원. 엔캠 12만 원대. 이거 40만 원 같잖아. 그러고 나서는 현대차입니다. 19만 1,900원. 이거 얼마? 26만 1,000원 찍죠. 아이고 종목 검색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만 7천 원, 15만 7천 원, 25만 원까지 올라왔었나요? 25만 원대. 이 수익 범위들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어? 한국전력, 아이고. 한국전력, 또
KB금융 51,500원 KB금융 지금 얼마?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저 무거운 KB금융 시가총액 9위까지 이제 등극한 이런 수익 범위들을 내셔야 돼요.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포착되고 상한가 엔캠 포착되고 나서 13일 날 다음 거래일 연휴 지나자마자 또 포착되고 또 상한가. 가온칩스 이날 포착되고 상한가 2월 21일 날 또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상한가 가고 또 추가 더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 여기서 포착되고 또 더블 수준. 상한가 가고. 이게 종목 검색기라는 거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2월 달 포트 기준에서 이런 계좌 수익 범위 시장 대비 1.7. 근데 매매 따라하기는요. 1억의 가상 계좌를 가지고 12거래일 만에 25% 수익. 어떤 종목으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이런 종목으로. 1조 이상 극대형주로 27거래일 만에 44%. 어떤 종목으로? HLB입니다. 시가총액 얼마까지 갔어요? 16조까지 올라왔었나요? 1억 3천만 주짜리. 12만 9천원까지 갔으니까. 41거래입니다. 72%. 뭐예요?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얘는 좀 작아요. 6천만 주짜리니까 2조 3조짜리. 결론은 시장 플러스 10%일 때 27%, 계좌 범위는 72%. 언제부터? 1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지금은요. 이기 기준에서 4월 18일 날 16일부터 시작을 하고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렇게 해서 5%.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밀렸다가 다시 3%.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닉스입니다. 7.1% 9거래일 동안에. 그 혼란 속에서 뭐 4월 30일 7.8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9조. 이게 뭐라고요? 검색기에 터져 나온 종목군들만 매매를 했을 때. 오늘 기준에 HD 현대일렉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장중 기준에 6.3이 아니라 장중 기준 최고점은 약 10%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엇박자가 좀 나서 수익률은 여기보다 좀 밀려서 끝났어요. 근데 내일장에도 HD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왜요? 대단하거든요, 지금.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 검색기 불교동 AI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처럼 이런 대박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야 이거 다시 고점 넘길 수 있을까? 랠리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전략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요. 지금 뭐 1월 16일 날 진입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종목 검색기의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51,100원.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52,500원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10월 말이겠군요.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11월 포트에 한미 반도체를 52,500원에 포착을 편입을 해놓고 지난달까지 4월 말까지 포트폴리오로 유지를 했어요. 4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공식적인 것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유지를 하고 있었고. 결론은 이 한미반도체를 5월 달에는 뺐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목표 주가는 높게 잡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52,500원에서 15만 원대까지 15만 3,200원이 고점입니다. 사상 최대치. 그럼 약 200% 수익을 낸 종목인데 그럼 15만 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미반도체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고 오늘도 매매를 했고. 근데 목표 주가를 30만 원 보실 거예요? 5만 원짜리가 15만 원 돼 있으니까 또 그 이전에 2만 원짜리가 15만 원 돼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서 와 부럽다 하시고 아예 안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와 이렇게 좋은 회사였어? 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오시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표 주가는 야 나 욕심 없어 나 조금만 수익 내줘 이래놓고 속으로는 뭐예요? 5만 원짜리 200% 난 거 그대로 이걸 200% 수익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럼 45만 원 갈 수 있어요? 50만 원 간다고 치면 시가총액이 50조에 달합니다. 시가총액 50조면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들어와요. 지금 기준이면 한 6, 7위? 7위, 8위? 응? 현대차가 지금 50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시가총액 5위가. 근데 얘가 시가총액 현대차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12조예요. 영업이익 15조에 순이익 12조. 얘는 지금 영업이익 1조 안 돼요. 그러니까 제2의 에코프로처럼 곤두박질 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점은 지금 AI 관련 시장이 너무 확장돼 있잖아요.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점. 그러니까 금리를 다음 달에 인하할 것 같은데 이 삐삐삐삐 연준은 인하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땐 빠르면 내년이라고 보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무조건 시장에서 일단 도망가야 돼요. 응? 그때가 IT주들, AI 관련주들 전부 정점이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당분간 계속 2차 전지처럼 중간에 한번 휘청거리다가도 또 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를 5월 포트에는 넣지 않았어요. 2월, 4월까지는 넣습니다. 어찌됐든 2월 8일 날 멋들어지게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면 시가총액 얼마? 6만 원대면 9,700만 주니까 시가총액 6조짜리가 개장 초부터 탄력적인 흐름 나오고 상한가 나온 거예요. 2월 8일 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계속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PER, PBR이 다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 기준의 PER의 경우는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면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뭐 원체 올라와 있으니까 크게 개선되면 조금씩 따라서 내려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월 11일인데 전망치는 아마 더 상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으면 업황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심리와 수급을 보시는데 심리적인 면은 뭐냐면 모멘텀,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뭐 AI 기반 성장성이죠. 성장성이 저평가는 아니라니까. 성장성만 부각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집. 뭐 세 번째 기준은 큰 영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속적인 매수입니다. 예전에 뭐 코로나19 사태 때 신풍제약처럼 뭐 대주주가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비도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어찌됐건 그런 우려감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이외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성장성이죠. 시장 업황에 대한 기준인 거고 수급 논리.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관도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수급 논리. 그 다음에 대주주의 매수. 그리고 IR이 있어요. 이건 뭐 단기적인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IR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언제 9일부터 10일까지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해서 아마 이틀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HBM 관련된 내용까지 다 IR을 해서 이러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오픈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기세의 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어제 0.3% 오늘 뭐 0.2% 가까운 그런 수급이 일부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뭐 이 내용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오픈 AI가 MS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 거죠. 요 오픈 AI가 22년 11월이에요. 정확히 11월 30일. 어떤 거를 공개를 하죠? 챗 GPT를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AI에 대한 엄청난 파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GPU의 수요 확산, AI 서버 이것이 GPU의 수요 확산. 그렇게 되면서 지난해 1월 달까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10위권 밖에 있었어요. 10위 밖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응? 글로벌 시장 3위. 그 정도로 GPU에 거기에 연동돼 있는 HBM, 거기에 연동돼 있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HBM은 디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싹 올린 거. 지금까지 해서 HBM3라고 해서 12단까지 올린 거. 그럼 한미 반도체는 뭐니라고 했을 때 그 12단을 올릴 때 올리는 기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 근데 하이닉스하고 독점 관계가 이제 계약이 마무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납품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특허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HBM의 그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확장시키려는, 한미반도체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삼성전자로도 납품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추가 납품을 해도 저평가는 아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윤정두가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라 전략 매도입니다. 아주 강력한 매도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난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지 싹 매도한 그 흐름처럼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대주주의 지분은 이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계속 사는데 HPSP에서 정리된 자금을 계속 한미반도체 매수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누가? 대주주가. 그 정도로 뭐 신뢰도를 시장에서는 쌓아갖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잘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 검색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불기둥 AI라고 안 돼 있잖아요. 현재가창, 관심 종목창, 주문창 이렇게 돼 있죠.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시장주도주, 장중세력주 누르면 탁탁탁 나와. 거기에서 불기둥 AI의 한미반도체 이게 얼마? 77,900원. 알테우전은 그때 당시 얼마? 14만 원. 참나. 이 종목군들의 폭발적인 시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와. 이게 얼마? 15만 원 더블이에요. 여기서부터도. 언젠데 이게 2월 26일입니다. 상한가 가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이게. 응? 그 다음에는요. 8만 5천 원에 떠. 이게 언제예요? 2월 28일. 그렇게 되면서 계속 떠요. 3월 달에 9만 원, 10만 원, 또 12만 원. 계속 뜹니다. 13만 9,500원, 그리고 14만 원 오늘의 기준까지 계속. 응? 계속 뜨죠. 4월 11일 이후에도. 결론은 뜨고 나서의 변동률도 포착되고 하루 16%, 포착되고 20%, 포착되고 나서 수익을 얘기해요. 당일의 최고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 포착되고 9%.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응? 그 흐름이 4월 달에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다만 4월 달에 이렇게 14만 1,100원에 뜨고 실질적으로는요. 13만 7,100원에 뜨고 수익률이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6%대 달했는데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러면서 탈퇴 신호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 탈퇴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노란 톡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노란 톡이지 뭐겠어. 노란 톡에다가 매직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매직 계산기, 무료 매직 계산기로 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걸 교육을 안 받아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텍스트로 차익 실현하십시오. 교육 내용입니다.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차익 실현하기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요 흐름 속에 차익 실현까지. 그게 4월 11일. 그러고 나서 쭉 신호가 없다가 이번에 다시 또 뜨는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뭐 3.81 얼마 안 움직였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대금 9위,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장중일이 그다음 종가 기준의 3위. 수급이 뛰어난 상태에 거래가 터져 있다. 그렇게 되면서 14만 원에 또 포착. 장중에 눌림목 나왔었지만은 결국은 14만 원 위쪽으로 안착 마감. 목표 주가 16만 원입니다라고 계속 설정을 잡아놔 드렸어요. 15만 3천 원까지 올라가고 꺾이긴 했지만 다시금 신고가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기관보다는 외국인 위주, 또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이나 이런 쪽 상품,
ETF 상품 이런 쪽에 집중된 자금은 지속적으로 한미반도체에 집중돼서 유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집의 기준이 10.74예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집의 기준이 10.74%.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어마어마한 기준입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유지해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월 8일 날에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시라고 한미반도체. 결론적으로 내일장 기준에도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핸드폰에 불기둥 AI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의 기준점에 맞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혹은 1조 미만짜리에서 잡아내 드린다는 거죠. 상한가 종목도 다 나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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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매매 신호가 나와서 차분하게 한미반도체로 200%씩 수익을 내게 해주세요. 이건 뭐 거짓말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검색에 터져 나오면 또 매매 따라하기 가상계좌 1억 계좌에서 매매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대로 따라하셔서 이거 다 어디다 올려놔드려요? 뭘 어디다 올려놔드려? 노란톡에다 올려놔드리지. 방송 원고, 자료 전부 노란톡에 올려놔드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대처하시고 그럼 된 거죠. 응? HD 현대일렉트릭은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어제 35분 동안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은 빠르게 넘겨드릴 텐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기술적으로 매우 좋은 모멘텀들이 있다. 심리, 모멘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재료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데 최근에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로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요런 것을 만드는 업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AI 바탕으로 해서 전력 부분, 전력을 더 확장해서 써야 되는데 서버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게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력망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거는 사실상 대선, 미국 대선의 이제 인플라 구축, 인플라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교체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금 당연히 또 미국의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빅테크들의 AI 사업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금 AI 사업 부분의 전력 자체적으로만 뭐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만. 그걸 어디선가 전략을 또 땡겨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만들었어. 그럼 나눠줘야 되는데 그 배선이 다 노후가 돼서 그건 누가 교체를 해야 돼? 정부가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데이터망을 구축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써야 되겠다. 그럼 자체적인 데이터망 구축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의 비용으로 만들고 끌어와서 갖고 오는 거는 저쪽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미국에서 지금
30년 전에 깔아놓고 지금 노후된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AI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 불거진 거죠. 야, 이거는 교체할 시기가 넘어졌어라고. 그래서 가장 큰 이슈 부분이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테슬라 기억하시면 돼요. 그 테슬라라는 업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왔던, 그게 미국의 정책,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전기차로 변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빅3, LG화학이 시가총액 70조를 넘기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 1년 만에 300%씩 올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2차 전지 랠리가 에코프로가 아니에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SK 이노베이션 500% 올라왔죠. 1년 만에. 그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들의 대장은 대원전선이 상한가 간다?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3천억 겨우 넘기는 그런 것이 대장이 아니라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그로 인한 시가총액이 확장돼 있는, 지금 시가총액 규모가 9조 원을 넘겨요. LS 일렉트릭은 5조 원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3,600만 주의 주식, LS 일렉트릭 3천만 주의 주식, 또 만약에 대한전선을 보신다. 대한전선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대잖아요. 주식수는요 1억 8,600만 주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의 주식수, 또 시가총액, 지분율, 또 메이저들의 수급, 이걸 보면서 대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냅두고 소형주의 기준에서만 야 구리 관련주야, 전선주야,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변화기 관련주야, 소형주 위주로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을 미처 쫓아가지 못하고 잡았는데 고점이 돼서 미끄러지거나, 손절을 했는데 치고 올라가거나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홀짝홀짝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 부각돼 있는 전력 기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끝내줘요, 이런 해석보다는 크게 큰 그림 세 가지만 보십시오. 하나는 미국의 인프라, 대선에 대한 대선 공약 정책주로서의 인프라 자금 투자하는 부분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전부 교체하는 그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돼 있다. 또 한 가지는요, 당연히 연동돼 있는 AI 관련된 전력, 어마어마하게 모자르는데 지금 애플도 자체 AI 개발했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내용. 거기에 이제 현대 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근데 MSCI 지수에 편입돼봐야 5, 60만 주 정도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미 액티브 쪽에서는 다 사놨어요. 그럼 매번 최근 들어서 매번 보여드리고, 뭐 어제도 보여드렸고 오늘도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갭 상승의 빵,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은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를 넘겼고, 매집에 대한 규모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매집 범위가 지금 현재 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주봉에서 보여드릴 건데, 작년 10월부터는 외국인이 15% 팔았고 기관이 11%, 10% 좀 넘게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샀죠. 윗방향으로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설정 범위를,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이렇게 높여서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다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월봉이 너무 가파르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셔서 로그 차트로만 보여드려요.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실 때 1,090만 주 매집한 30% 넘게 매집한 이 종목 30.30% 매집이 돼 있어요. 목표 주가가 최소 범위가 30만 원이에요. 최소 범위가 30. 주가는요 지금 대비해서 더블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